저는 그 택배 수령은 하지 않았고요. 직접 가서 받아왔는데, 원래 제가 사용을 하던 캠핑 투게더의 화목난로는 반납을 하고요. 여러 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이번에 버전 3로 다시 받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요 위치는 나중에 좀 조정하고 한번 꺼내 볼게요. 흐샤! 이번에는 다리가 없죠? 네, 다리가 없습니다. 네, 다리가 없어요. 저번 버전에는 다리가 있었고, 다리가 없는 이유는 이렇게 딱 올라가니까 딱 여기 맞게 올라갑니다. 요 정도 위치면 적당할 것 같은데, 새 연통 아니고요. 저번에 제가 쓰던 버전 2 연통하고 똑같거든요. 쓰던 연통 그냥 그대로 갖고 왔고, 요 앞에 이렇게 화구가 열리죠. 그리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열리고요. 뒷면에도 또 열립니다. 자, 이게 가장 적합한 게 뭘까? 불은 이쪽 면으로는 제일 잘 볼 수가 있는데, 뒤쪽으로 열기가 나가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 이 뒷면은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입구를 정면으로 나를 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옆에 측면 문이 열리기는 하는데 일로 열면 연기가 확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입구가 넓어서.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저한테 보도록 하고 놓고 시키는 한데, 야를 싹 들어갔고 이렇게 하면 뭐 적당하네. 근데 불 보는 면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내가 테이블을 이렇게 의자를 뒤에 놓고 뒤에서 보면 되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텐트 안에 열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멍을 지금 여기다 뚫어 놨거든요. 여기 뚫어 놨으니까 요 연통을 끼우면서 위치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합시다. 이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쯤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앞으로 더 와야 되네. 이게 생각보다 제가 얘를 찌는 위치를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많이 들어와요, 얘가. 한 이 정도? 대충 맞나? 좀 더 와야 되나?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 오케이. 이 정도면 됐고. 자, 이제 연통 만져야 되니까 장갑을 낍시다. 손에 껌댕이 묻기 싫으니까. 자, 연통을 이제 하나씩 빼면서 올려 볼게요. 연통을 굉장히 많이 들고 왔습니다. 요거는 댐퍼, 제일 꼭대기 부분. 이게 기본 연통에서 제가 하나를 더 끼웠거든요. 원래 얘를 구매를 하시면 연통이 2겹씩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76파이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옵션을 추가를 하면. 그래서 오늘은 그만큼 안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첫 테스트니까 적당히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밑에 장작 바지판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형태가. 요거는 소모품이기는 한데요, 덜 휘어지게 바뀐 것 같아요, 가공이. 이 연통을 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분리를 해서 좀 올려 보겠습니다. 이 안에 작년에 듀라 프레임 한번 쓰고요, 그게 조금 이렇게 슬러지가 많이 묻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것들이 텐트에 나중에 다 묻어요. 이거 여기 하나 안으로 싹 들어갔죠. 바깥으로 살짝 튀어나오죠. 레듀샤입니다. 레듀샤. 타이가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 그리고 살짝 들어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일반 연통이죠. 뽑아놓으면 헷갈려. 이게 3mm씩 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조금 만졌는데 장갑이 시커멓게 돼. 이게 장작을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장작 이상 거 쓰면 이렇게 찌꺼기가 어마무시하게 묻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테나 방식이잖아요. 안에 또 넣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화실 내부에 얘가 넣어서 정리하기는 상당히 좋거든요. 부피가 엄청 작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속에 들어가는 놈이 바깥에 있는 놈의 내부를 긁으면서 안에 낑겨 있던 이런 슬러지들이 묻어 나와요. 이거 모르고 밝은색 옷 입고 설치하시면 시커매지는 거죠. 얘를 한 방에 올립니다. 다 끼워가지고 들어가자. 좀 작게 찢었나? 됐어.
자, 밖에서도 네, 연통 뭐 괜찮게 잘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저기도 스트링 잡아가지고 좀 줘야 되는데 오늘 바람 안 부니까 그냥 이대로 할게요. 네, 촬영하기는 좋네요. 이 방향으로 설치를 하니까. 자, 이제 설치가 끝났습니다. 연통도 수직으로 잘 맞췄고요. 요 쉘터가 그렇게 안 높아요. 한 2m 조금 넘거든요. 보통은 한 1.5m 정도 텐트 밖으로 더 나가주면 되니까 충분히 지금 높게 올렸습니다. 지금은 한 3m쯤 될 건데 얘가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1m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통은 많이 뽑아 놓은 상태고요. 자, 기존에서 쓰던 저는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게 얘의 제일 첫 번째 모델 사이즈가 되게 컸어요. 엠스토브 1부터 그 다음에 버전 2 다운사이징 사이즈,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최적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작아진 느낌이 듭니다. 조금 작아졌어요. 장작 넣는 데는 크게 문제 없고요. 미니 장작 넣고 이런 거 아닙니다. 30cm 장작 잘 들어갑니다. 바뀐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기는 있어요. 일단은 위에 보면 요거를 이 부찌깽이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지금은 뜨겁진 않지만 이렇게 들 수 있거든요. 이 상부에 이 판 있죠. 이 판이 원래는 철판으로 돼 있었어요. 완전 쇠. 근데 그게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바뀌었습니다. 되게 두꺼워요. 한 4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두꺼운 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거 열어 가지고 이제 이 불길을 조절하면서 바로 위에 냄비라든지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전골 냄비 있죠. 그런 걸 넣거나 아니면 여기에 딱 맞게 로지팬, 그것도 위에 딱 맞거든요. 그걸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위에 바로 올려서 조리를 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철에서 좀 소재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요 안에 있는 요거 열기 지연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길이 한번 바로 이렇게 연통으로 빠지지 않고 한번 돌아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 앞쪽으로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잡아 당겨야지, 이 잡아 당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요 안에서 보면 바로 확인이 되는데 잡아 당겨 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도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데 이거는 거기서 안 보이니까 제가 따로 촬영을 할게요. 여기에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노끈 같은 게 테두리에 둘러서 있었거든요. 가스켓 같이 가스가 빠져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완전 밀폐를 하기 위해서 여기 실리콘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노끈 같은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뀌어서 이렇게 보면 잘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유리면 있죠. 유리면 이 안에 보면 판 스프링처럼 뭐가 이렇게 슉 휘어져 있는 판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프링 같은 판. 이게 이렇게 닫아서 이게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정이 돼요. 이렇게 하면 약간 스프링처럼 고정이 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모든 문마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미니맥스에 있는 그 특허 기술이래요. 그걸 적용을 시켜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엠스토브에도 같은, 어쨌든 이게 제작을 미니맥스에서 제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같이 쓰고 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그 실리콘 방식의 노끈이 장단점이 좀 있기는 한데 밀폐력이 좀 좋았어요. 근데 오래 쓰다 보면 경화가 돼서 딱딱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그리고 아무래도 소모품이었잖아요. 그 소모품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 경화가 됐을 때 다시 교체를 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졌다. 그런 게 좀 바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 에어 커튼 부분들, 요거 열면 에어 커튼이 동작하겠죠. 요거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은 저번하고 동일해졌는데 이거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부찌깽이로 만져야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찌깽이로 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열리는 부분들, 여기도 하나 더 추가가 됐다. 이거는 이제 화목 난로를 놓는 방향에 따라서 이 부분이 편할 수도 있고 여기가 편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촬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놓은 거기는 하지만 실제로 쓴다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돌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유리가 많이 텐트 안에 공간으로 있을수록 훨씬 더 열기는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로고 부분은 여전히 똑같고요. 그리고 다리가 없어졌어요. 얘가
원래는 다리가 펴가지고 짝짝짝 늘리는 이런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게 스탠드가 나오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요거 제바지판, 요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요 장작 바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디자인도 달라지고, 자, 그리고 저 안쪽에 보면 이중연소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자, 저 이중연소로 나중에 뒤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또 이렇게 에어 커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여기 에어 커튼이 또 있어요. 네, 요거 가지고 이제 이중연소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면으로 보면 네, 요런 느낌. 자, 불을 지펴 볼 건데, 보통 불 지필 때 안에 이거 습기 제거 다 하잖아요. 해야 정상이긴 하지만 저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장작 넣고 바로 불 붙입니다. 해주면 좋아요. 해주면 좋은데 저는 잘 안 한다는 거. 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장작도 브리즈문 장작이거든요. 되게 싼 장작인데 이게 배송비가 무료예요. 네이버에서 그 N 멤버십 있죠? 그 멤버십을 하면 배송비 원래 5,000원인데 무료거든요. 근데 얘가 6,800원이라. 근데 장작도 비닐 포장돼 있고 방습제도 들어가 있고 장작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저는 거의 요새 요것만 쓰고 있어요. 일단 저렴하잖아. 그리고 요것도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치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에 1,000원에 파는 건데 6,800원짜리 장작 안에 이게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게 제가 써보니까요, 파이어콤보다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런 거거든요. 약간 나무로 뽑은 실 같은 건데 이게 악효가 그 파라핀 같은 게 묻어 있나 봐요. 엄청 불이 잘 붙어. 그래서 요 놈을 중간에다가 요렇게 한 2개쯤 싹 이래 놔두고 그 위에다가 장작을 요렇게 해서 살짝살짝 자 이렇게 포개 놓은 다음에 일하고 그냥 바로 토치로 불 붙이면 끝납니다. 저는 이 유리 달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해줘야 돼. 근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할 뿐입니다. 그냥 바로 불 붙이자. 뭐 일하면 됐지 뭐. 자, 요라고 요 위에 뚜껑 있죠, 뚜껑. 요 뚜껑은 잘 닫혔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열기를 한 번 더, 지금은 바로 빨려 올라가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당겨 놓고 내 쪽으로 당기면 열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은 슬쩍 닫아도 되고 살짝 열어놔도 되고, 그리고 밑에 제바지 있죠. 제바지를 살짝 열어놓으면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잘 탑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그 에어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조절해도 되고 나중에 조절해도 되고 상관없고, 초반에는 공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모든 구멍을 다 열어 놓는 게 뭐 제 기준으로는 좀 편했어요. 전부 다 열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요 댐퍼 있잖아요. 실수로 이게 닫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에 연기 가득 차요. 가끔 가다가 이 장작이 잘 안 타는데 연기가 막 무럭무럭 나올 때 있잖아요. 댐퍼를 꼭 의심해 봐야 됩니다. 댐퍼가 닫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길이 이제 유리벽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불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연기가 바로 빨려 올라가게 만들어 놨죠. 그럼 이렇게 하면 내부에 온도가 쫙 올라가면서 이 안에 있는 습기 같은 거 있죠. 유리에 있는 습기, 그게 그냥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토치질하고 할 필요가 굳이 있나. 습기 날리는 거를 가스 아깝게. 보면 습기 가득 차 있죠. 그게 이렇게 열 먹으면서 슬슬 없어져요. 그러니까 굳이 귀찮게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주 잘 타죠. 장작이 좋아. 여기 제가 화목난로를 진짜 캠리니 때부터 뭣도 모르고 화목난로를 시작했는데 제 첫 화목난로가 캠핑투게더 화목난로였어요. 그때 밭으로 막 조립해가지고 부품이 그때 진짜 많았거든요. DIY 제품이라 가지고 그거 집에서 뭐 거의 한 40분 동안 낑낑거리면서 조립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당근으로 판매하고, 그 다음에 또 캠핑투게더 님하고 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친해져 가지고 그때 이제 묘리를 사고 나서
물류에도 딱꿍도 얹어가지고 화목난로를 쓰다가 M스토브가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면서 써봤고, 화목난로들이 약간 좀 남성적이에요. 디자인도 그렇고 무게도 좀 많이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무게도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M스토브는 약간 제 취향은 아니다. 정말 잘 만들었는데 무거워가지고 데일리로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2 버전도 조금 사이즈가 줄긴 했는데 그래도 무거웠어요. 요게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종 버전에 해당하는 건데, 요새도 화목난로 스타일이 바닥에 안 놓고 이렇게 스탠딩에다가 놓고 약간 불보기 하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요리하기는 좀 불편해요. 여기다 뭐 이런 거 올려놓고 하잖아요. 눈높이에 거의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영상 촬영용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쓴다 그러면 저는 이 스탠드를 제일 밑으로 해놓겠죠. 제일 낮은 높이로 해놓고 쓰게 될 겁니다. 그래야지 요리하기도 좀 편하고, 그리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연통이 텐트 안에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열기들도 텐트 밖으로 나가버리면 손실되죠, 그 열기가. 그런 것들도 좀 더 잡아줄 수 있어서 개인적인 취향은 이 화목난로는 바닥에 있으면 바닥에 있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 그게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요새 트렌드는 얘를 어떻게 보면 뭐 요리를 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그 난방은 난방대로 팬히터나 등유난로를 하고 얘를 또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쓰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이제 딱 쓰기 시작하면 정말 간소해지기 시작해요. 테이블도, 얘도 테이블의 역할을 하니까 테이블 간단하게 옆에 하나 놓고 뭐 거기서 밥 먹고, 얘는 이제 부엌의 역할도 하면서 랜턴의 역할도 하면서 난방의 역할도 하죠. 근데 저는 밤에 잘 때는 안 씁니다. 뭐 어차피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밤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텐트 안에서 놀 때, 쉘터 안에서 놀 때만 딱 쓰고, 잘 때는 뭐 별도의 난방을 또 해야 되죠. 뭐 화목난로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엄청 굴빵한 나무를 한 개 정도 넣어놓고 자잖아요. 그러면 밤새 타긴 타요. 오래 타긴 타거든요, 불 조절 잘 해놓으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굴빵한 나무를 넣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태우면 안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 열기를 조금 더 많이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화목난로가 좀 비싼 편이잖아요. 얘도 거의 한 7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철로 된 거 있죠. 내열 페인트 막 도료 발라놓은 거. 철로 된 건 좀 싸요. 근데 철로 된 것들이 열을 밖으로 발산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보다는 훨씬 더 열량이 좋습니다. 근데 뭐 스테인리스 버전도 이렇게 내열 유리를 이렇게 감싸고 거의 세 방향을 다 내열 유리로 감쌌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 복사열이 또 어마무시하게 나오거든요, 유리를 통해서. 그러면 철로 만든 화목난로 못지않게 열량을 많이 뿜어냅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바뀐 점 중에 하나가, 얘가 304가 아니고 430으로 바꿨어요, 스테인리스를. 스테인리스 430이 304보다 부식면에서는 조금 더 불리하기는 한데 이 열 발산력이 엄청 좋습니다. 열을 지가 머금고 있지 않고 뿜어주는 거 있죠, 그게 훨씬 더 좋아서 난로로 쓸 때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비가 또 오기 시작해. 홀잭 부분으로 비가 타고 내려오면 이 연통이 달궈질 거잖아요. 칙칙칙 하면서 내려오면서 다 마르기는 하는데 비가 또 오네요. 6시에 그친다 그러더니. 후끈후끈하고 좋네요. 이게 댐퍼가 활짝 열려 있는 상태로 에어 커튼도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장작 열라 그러면 이게 싹 잘 빨려 나가요. 입구로 나오는 연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대로 밑불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 봅시다. 위에까지 유리까지 이제 차게 넣어주면 이게 무너지면서 옆에 닿여가지고 그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밑에만 이렇게 쫙 깔아주면 괜찮습니다. 이게 저번에 실리콘 그 녹금 패킹으로 돼 있을 때보다 이게 연기 냄새가 좀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밀폐가 상당히 잘 되네요. 특히나 또 이 유리가 열을 가하면 팽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꽉 맞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많이 열면요, 거의 부스터가 돼요. 공기가 많이 빨려서 올라가니까.
이게 바람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가 뜨거우니까 지가 바람을 잡아 당기거든요. 그래서 닫았을 때는 별로 안 세요. 근데 이렇게 탁 열면 확 빨려 들어가면서 그 훅훅훅훅훅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 화목난로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는 계속 쓰면서 제일 마지막 날 정리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더 이상 여기서 더 만들까? 과연?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뭔가 더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이미 화구문도 3개나 달렸고 스테인레스 430, 저번에도 430이었지만 430이고 뭐 선반도 이제 제작을 했고 거의 뭐 트렌디하게 요즘 이 화목난로 씬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음번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품질 이 정도 성능을 보이는 화목난로가 사실 이게 뭐 우리 집에서 쓰는 전원주택에서 쓰는 그런 화목난로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얘는 좁은 공간에서 이제 난방을 하고 또 조리도 하고 불멍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량이 또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텐트들이 그렇게 또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안에 장작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또 쪼개진 장작이죠. 한 번에 확 되면 말도 못하게 더울 때도 있어요. 또 화목난로 때문에 겨울 캠핑을 기다리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건데 저도 또 그 중에 하나고 이 화목난로를 텐트 바깥에서 쓰는 거는 그렇게 썩 재밌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텐트 안에서 연통 밖으로 쭉 빼가지고 또 모락모락 김을 피워 올리는 게 또 하나의 또 로망이자 재미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보통 보면 캠핑용품 살 때 한 방에 그냥 끝판왕으로 가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화목난로는 사실은 이것저것 써보면서 어떤 재미를 느끼는 카테고리에서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화목난로를 여러 브랜드에 나오는 것들을 써보기는 했지만 그냥 비싼 값을 해요. 화목난로는. 그래서 좀 처음에 저렴한 걸 쓰다가 그 다음번에 조금 더 이렇게 가지 말고요. 처음에는 좀 싼 거 사요. 한 10만 원대 철로 된 거 좀 쓰다가 한 시즌 정도 잘 써먹고 다음 시즌에 좀 고급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선택지에 이 캠핑 투게더의 M 스토브가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잠깐 딴짓한다고 불이 꺼졌네요. 오늘 이거 다 태우고 자려고 그랬는데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요일인데 제가 퇴실을 조금 늦게 할 생각이거든요. 어저께 한 박스하고 조금 더 태웠거든요. 제 양이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요만큼 나왔습니다. 제 바지 하나 가득 나왔네요. 10kg 조금 더 태운 양입니다. 지금 2박 3일 동안 연속해서 장작 총 20kg 두 박스를 계속 빼면서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실제 사용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요리도 하고 물도 끓이고 그다음 불멍도 하고 그다음에 좀 추웠거든요 지금. 그래서 텐트 안에 온기까지 거의 뭐 사우나 수준으로 후끈후끈할 정도까지 온기가 올라옵니다. 장점 뭐 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올 겨울에 아마 얘 계속 쓰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화목난로가 대부분은 다 처분을 하고 요거 M스토브 V2가 원래 있었거든요. V2는 캠투님한테 반납을 하고 V3 요 IGT 버전으로 이제 새롭게 갈아탔잖아요. 요거랑 그 다음에 또 캠핑 투게더에서 취급하고 있는
포몰리에 티타늄 화목 난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 두 개의 화목 난로의 장점이 뭐냐 하면 요즘 또 나오는 화목 난로들이 대부분은 연통을 안에 넣어서 화실 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추세기는 한데, 실제로 예전에 제가 화목난로를 쓸 때는요, 화목난로 가지고 다녀야 되지, 장작도 또 가지고 다녀야 되지, 그리고 연통 가방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 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안테나식으로 해서 연통도 뭐 최대로 세우면 한 4m 이상 이렇게 연통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켜켜이 쌓아서 한 3mm씩 이렇게 차이가 나요. 켜켜이 쌓아가지고 이 화실 안에 그 연통들이 다 들어간다.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V3 모델, M스토브의 V3 모델을 구매하시면요, 연통이 안에 두 개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하면 한 3. 얼마? 3.3m? 한 그 정도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자막으로 깔아 드릴게요. 거기다가 추가로 76파이짜리 연통을 더 구매를 하시면, 한 4개 정도 더 구매를 하시면요, 한 1m 정도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한 4m 얼마? 5m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자체가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불멍용으로 만약에 쓰시겠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맞춰놓은 이 정도 높이가 적당한 것 같아요. 불을 볼 수 있는 딱 높이가 좋은 것 같고, 나는 요리 겸용이나 난방 위주로 쓴다 하시면 스탠드의 다리를 많이 낮춰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열기가 텐트 안에 많이 고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화목난로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텐트 안에서 운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텐트 밖에서 운용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텐트 밖에서 만약에 운용을 한다 치면 요거는 그냥 불보기 용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주로 난방용으로 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주간에 밤에 잘 때는 사용 못 하니까 요리랑 또 난방용 이렇게 쓰다 보면 아무래도 낮은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최대 높이가 55까지인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높이 조절이 되는 것 자체가 엄청 큰 매력이고요. 그리고 이 스탠드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IGT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올려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적인 또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무게가 어느 정도 육중하기 때문에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에 좀 무겁지 않느냐, 티타늄 화목난로가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건데, 저는 두 개 다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제 둘 중에 어느 게 낫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일단 두 개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가볍게 운용하기에는 티타늄이 좋습니다. 근데 티타늄도 써보니까요, 이게 변형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티타늄 판이 생각보다 안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 포몰리 제품 같은 경우는 밑에 그 장작바지 부분 있죠, 그게 밑으로 꺼져 버리더라고요. 좀 삭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단점들이 있었고, 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장작바지가 있기는 한데 분리가 돼요. 포몰리는 아예 분리가 안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장작바지 판은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써가지고 좀 삭는다, 낡았다 그러시면 얼마든지 또 교체를 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요번에 계속 쓰면서 방향을 일단 요 방향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좌측 우측에 있는 이 문은 열어가지고 장작을 넣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개방을 안 하고 쓰면 기존의 V2 버전하고 똑같습니다. V2는 내열 유리만 좌우에 있고 개방은 안 됐었거든요. 다음번에 쓸 때는 요걸 좀 돌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장작을 요 넓은 문으로 한번 넣어가면서 또 테스트를 해볼 게 남기는 남았는데, 조만간에 한번 또 쓰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상판 부분에 요게 원래는 철판이었는데 이 위에 판도 스테인리스로 요번에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하게 휘거나 하지 않을까, 이 열을 계속 받는 부분이니까 생각했는데, 뭐 열 변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열 변형은 전혀 없었고요. 내일 정리를 하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열 변형이 오거나 한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작을 굉장히 지금 제가 많이 넣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장작을 넣을 때 밑에만 그냥 깔아놓고 계속 추가를 해주시는 게 없거든요. 근데 굳이 장작을 막 절반 이상까지 채워도
그렇게 열량이 확 과하게 높아지진 않습니다. 예. 장작을 많이 넣는다고 해도 타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공기가 순환을 하면서. 그게 있어야지 어느 정도 열량을 좀 많이 발산해 주고요. 연기도 적게 납니다. 제가 요거를 사용을 하면서 텐트 바깥에서 촬영을 이제 몇 번 하려고 했었는데 연기가 안 나요. 그래서 굴뚝이로 연기가 무럭무럭 나는 것들도 조금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요번에 장작이 엄청 좋은 장작이기도 했지만 이 장작을 탁 넣을 때 여기 밑에 재바지 서랍 있죠. 이걸 살짝 열어놓으면 공기가 굉장히 많이 빨리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가물가물하게 약간의 불씨만 남아 있어도 장작에 불이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가 안에서 막 고여갖고 무럭무럭 연기가 나는 그런 모습은 이번에는 보지 못했어요. 꽤 연소를 잘 시킨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건 제대로 연소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장작 연소를 굉장히 잘 시킨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지금 요새 장작들이 워낙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어가지고 요번에 또 두 종류의 장작을 들고 왔거든요. 그걸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장작 쓰는 거는 뭐 일반적인 것이라서 뭐 크게 특장점은 없었습니다. 그냥 잘 타는 좋은 장작 저렴한 거 사시면 될 것 같고 다음번에는요 압축 장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한번 운용을 해볼 생각인데 제가 나무 장작도 쓰고 성형 장작도 써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이 연통에 슬러지가 되게 많이 끼더라고요. 나무가 아닌 것들은. 그래서 뭐 이 정리를 할 때 이게 연통 안에 연통을 또 집어넣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속에 들어가는 연통이 바깥 연통을 긁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검댕이가 막 나오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이 연통 원래 세게 아니었어요. V2에 쓰던 거였는데 그때 제일 마지막으로 듀라 프레임을 아마 뗐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엄청나게 찌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운용을 하실 때 그냥 일반적인 장작을 그냥 쓰시면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엄청 고화력을 내는 그런 압축 성형 장작들은 뭐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뭐 쓸 일은 잘 없을 것 같다라고 봐집니다. 이 장작을 제가 어저께 최대 많이 넣어본 게 한 번에 한 10개 정도 장작을 넣어봤거든요. 그때도 요 위에 상판부가 연통 부위 있죠. 거기가 살짝 붉은 기운이 올라오긴 했고 그리고 첫 번째 요 댐퍼가 있는 이 연통까지도 살짝 붉은기가 약간 자주색처럼 올라왔는데 벌겋게 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도 장작 많이 나눴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꺾어 가지고 해서 막 빨려 올라가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하더라도 얘가 벌겋게 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 효율이 굉장히 좋다. 설계가 정말 잘 돼 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고, V1, V2, V3까지 제가 계속 넘어오면서 얘가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계속 봤잖아요. 실리콘 테두리 그 부분도 지금 없어지고, 스프링 판 같은 걸로 형태가 바뀌고 하면서 점점 뭔가 깔끔해지고, 그 다음에 AS 받을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뭐 유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유리가 깨진다 하더라도 교체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유리가 또 깨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충격을 주지 않는 한 유리가 깨지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고하게 이 정도의 무게를 잘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죠. 저렴한 화목난로는 한 10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티타늄 화목난로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굉장히 좀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난로에 돈을 투자를 하는 게 불을 좋아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캠핑을 하는데 나 화목난로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뜻 구매하기가 조금 장벽이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요건 한번 사놓으면 진짜 두고 다른 모델 나와서 기변하기 전까지는 거의 바꿀 일이 없는 그런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화목난로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그리고 엄청나게 다양한 브랜드의 화목난로를 다 써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메이저급 화목난로들은 한 번씩 다 만져본 경험상 얘기를 하자면 캠핑 투게더가 뭐 엄청나게 마케팅을 많이 하고 또 브랜드가 엄청 크게 알려진 브랜드는 아니죠. 약간 크래프트 같은 느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캠핑 투게더 님이 직접 설계를 하시고 제조는 요번에는 이제 미니맥스에서 제조를 했습니다. 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만듦새라든지 뭐 단점들이 한 개도 없다.
유일한 단점은 이 가격대가 선뜻 접근하기에 조금은 높은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 있는 뭐 빅토리라든지 미니맥스라든지 우드앤번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화목난로들이 어느 정도 또 가격대가 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로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얘는 뭐 그렇게 엄청 비싼 화목난로도 아닙니다. 근데 화목난로 자체가 아예 그 저가 버전, 철로 만들어져 있는 저가 버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스테인리스 버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또 티타늄 버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뭐 사용하는 목적이라든지 어떤 가격대에 대한 차이들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목난로를 한번 사봐야지 하는 그런 좀 초보자, 화목난로에 있어서는 초보자라고 한다 치면, 철로 되어 있는 화목난로는 내구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자주자주 내열 페인트도 뿌려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특히나 이 화목난로를 텐트 내에서 쓰지 않고 텐트 밖에서 만약에 운영을 했다고 치면 새벽에 이슬 맞아버리면 녹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테인리스가 훨씬 더 철보다는 물론 열 효율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또 내열 유리가 다 달려 있으니까 이 금속 자체를 데워서 열을 발산하는 거에 비해서 내열 유리로 이렇게 뿜어내는 복사율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방의 목적으로 쓸 때는 뭐 스테인리스든 아니면 철 소재든 크게 상관은 없다. 티타늄까지 요새는 다 유리가 달려서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화목난로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요 캠핑 투게더 AS도 굉장히 잘 되고요. 뭐 거의 묻지마 교환식으로 다 바꿔줍니다. 뭐 배송 사고가 났다 무조건 새 걸로 다 보내주거든요. 그만큼 이 제품에 대해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분이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직접 개발하고 만들고 있으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캠핑 투게더라는 브랜드를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신뢰를 하는 이유도, 제가 제일 처음에 샀던 화목난로도 캠핑 투게더 제품이었고, 그 다음에 화로대들도 캠핑 투게더 제품으로 처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배송 사고가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전화 한 통이면 묻지마 교환을 다 해줬습니다. 그만큼 이 제품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제품 자체도 아주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가격대가 한 50만 원대 정도였다면요, 물론 아마 중국에서 만들면 그렇게 생산을 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그 정도 가격대라면 저는 진짜 여러분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사라고 하고 싶지만, 예, 가격대가 한 70만 원 정도까지 가니까 섣불리 사기에는 조금 애매한 가격이죠. 70만 원 요새 어지간하면 텐트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불을 사랑하고 불놀이를 사랑하시는 캠퍼라면 화목난로는 한 번쯤 들여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존에 또 화목난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기변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캠핑 투게더의 캠핑 투게더의 M스토브 3 요거 넘어오셔도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 화목난로에 대해서 느낀 점들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고, 뭐 기술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 제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정말 단점은 없습니다. 정말 단점이 없어요. 정말 잘 만들었고,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정리하는 모습까지 싹 보여드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또 뭐 제가 남은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미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구매 링크는 제가 영상 정보란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구매하실 분들은 상세 페이지 한번 쭉 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나 이 화목난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물론 캠핑 투게더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문의를 해보셔도 되겠지만, 저도 이 브랜드의 제품들을 아주 많이 사용해 본 유저의 입장으로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